제3장 조선사 편찬위원회 종래 중추원에서 조선반도사의 편찬에 종사해 왔으나 지금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조선에 산지 않은 자료를 집대성하여 내선학자를 위촉하고 학술적인 조선사를 편찬하기 위해 기간을 10개년으로 정했으며 대정 11년 1922년 12월 다음과 같이 조선사 편찬위원회 규정을 공포하였다. 조선사 편찬위원회 규정. 조선 총독부에 조선사 편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조선사의 편찬 및 조선 사료의 수집을 관장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위원 약간인으로 조직한다. 위원장은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으로 보한다. 위원은 학식이 있는 자 중에서 조선 총독이 이를 위촉한다. 전항 외의 위원은 조선 총독부 분해의 관리 중에서 조선 총독이 이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사무를 대리한다. 위원회에 편찬 주임을 두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이를 임명한다.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조선 총독이 이를 위촉한다. 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두고 조선 총독부 분해의 고등관 또는 위원 중에서 조선 총독이 이를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서무를 관장한다. 위원회에 서기 약간인을 두고 조선 총독부 분해의 판임관 중에서 조선 총독이 이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서기는 상사의 지휘를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이 같은 훈령의 공포에 의하여 6일 중일 정무총감은 위원장이 되고 12월 28일부로 고문에 이완용, 박영효, 권중현 등이, 위원회는 장야 서기관장 외에 유맹, 어윤적, 이능화, 정만조, 금서령, 도엽암길, 송정, 백원창삼 등 내선의 역사 전문가를 위촉하여 수사 사업을 개시하였다. 그리하여 대정 12년 1923년 1월 8일 제등 총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조선사 편찬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제등 총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조선사 편찬 사업을 개시함에 있어 한마디 인사말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의 문화는 그 연원이 심히 오래되고 문예, 산업 등 각자 그 특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의 수사 사업이 볼만한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전토에 산재하여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집대성하여 학술적 견지에서 극히 공평한 편찬을 완수하지 못했던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자료는 점점 연멸되어 가고 하루가 늦으면 그만큼 귀중한 것이 산일되어 문화의 가치를 잃게 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 총독부는 과거에도 힘써 문화 방면의 시설에 중점을 두고 옛 관습 조사를 비롯해 고적 조사 등 재반 사업을 진행해 왔고 이미 역사에 관한 편찬에도 진력하여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위원회를 조직하여 새로이 계획을 세워서 수사 사업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관하여 조선의 학자 제군을 비롯하여 사정에 정통하신 분들의 원조를 받아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마는 또 내지의 역사 전문가 여러분들에게 의뢰하여 현대에 적응하는 조선사를 편찬하고자 해 양측으로부터 고문, 위원들을 위촉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잘 협력 일치하여 이 사업이 예정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라고 훈시에 이어 6일 위원장은 이번에 조선사 편찬위원회가 조직돼 본원이 여기에 위원장들의 자리를 더럽히고 제1회 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는 것은 본원의 광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회에 있어서 편찬하려고 하는 조선사는 총독 각하의 인사 말씀에도 있다시피 조선 전토의 자료를 집대성하여 각 방면에 걸쳐서 극히 공평한 학술적 견지에서 진전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 위원도 이 태도를 본지로 하여
편찬 업무에 임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먼저 사료 수집 및 편찬 방침에 관하여 신중하게 심의하여 줄 것을 바라며 차례로 세목에 파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연수를 한정하여 놓지 아니하면 잡초가 우거지듯이 허송세월만 보내게 되기 쉬우므로 총독 각하의 당초 생각으로서는 5개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대가이신, 흑판, 내 등 두 박사와 상의한 결과 아무리 노력해도 5개년으로서는 도저히 완성이 곤란하다는 의견이었으므로 본 사업을 10개년으로 하여 반드시 완성하기로 한 것이니만큼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착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최초 3년간은 사료 수집에, 다음 5년간은 사료 수집과 편찬 기고에, 최후의 2년간은 원고 정리에 충당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사업은 조선에 있어서는 극히 중요한 것이며 또한 학술적으로 가장 공평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으로서 사료 수집은 한마디로 말하여 이 사업의 출발점이며 이에 대한 내외의 양해와 동정에 의하여 비로소 원만하게 수행돼야 하는 것이므로 위원 제군은 물론 고문 제군도 이 방면에 먼저 진력하여 주셔 본 사업이 예정대로 진척될 수 있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본회가 조직된 데 대하여 권위 있는 흑판, 내 등 두 박사께서 오늘날까지 진력하여 주신 여러 가지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라는 인사를 하고 본회의 사업 수행의 본지, 기간, 방법 등에 관하여 상술한 후 다음으로 의사에 들어가 다음 이안을 심의하였다. 의안 제1 조선사 편찬위원회 의사 내규 결정의 건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이를 연다. 의안은 개회 3일 전에 이를 교부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하다. 위원회 석차는 추첨에 의한다. 의사는 출석위원회 과반수에 의하여 이를 결의한다.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특별위원을 설치하여 심사에 붙인다. 위원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 결의수에는 산입되지 않음. 의안 제2 편찬 강령 결정의 건 편찬의 형식은 편년사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분류사, 풍속, 종교, 문학, 예술, 가요 등을 편찬한다. 편찬의 구분 제1편 삼국 이전, 제2편 삼국시대, 제3편 신라시대, 제4편 고려시대, 제5편 조선시대 전기, 제6편 조선시대 중기, 제7편 조선시대 후기. 3. 편찬의 체제 연월일이 명확한 것은 차례로 강문을 싣고 그 후에 사료를 수록한다. 연월일이 명확한 것이라도 사적 사항에 따라서 이를 유수한다. 연월일이 불명한 것은 관계 사항에 다음에 이를 유수하여 강문을 별도로 싣는다. 사료는 정확한 정도에 따라 차례로 이를 배열한다. 사적 사항에 관한 후인의 기술 또는 사론 등을 비고로 하여 이를 수록한다. 사료 및 비고 중 중요한 칭호 및 사항에 관하여는 난 외에 적는다. 기록 문서는 기타의 모사 및 사진 등을 삽입한다. 4. 편찬의 문제 강문은 일본문으로 한다. 인용된 사료는 모두 원문대로 한다. 단 어문 및 외국문에는 영문을 붙인다. 경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사료 수집의 범위 편찬시대 이후의 것이라도 필요에 따라 현대에 미친다. 조선에 있는 것을 주로 하고 내지나 진화, 기타의 것도 수집한다. 문서 기록, 금성문 등을 주로 하고 기간 사적에까지 미친다. 6. 출판, 고본, 사료 중 중요한 것, 주된 사료 사적 해제. 이같이 두 가지의 안을 부의하였던 바 제1의 안에 관하여는 이의 없이 가결하고 제2의 안에 관하여는 위원장을 대리하여 흑판 박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었다.
지금 위원장의 말씀에 따라 지극히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동경제국대학에서 20여 년 동안 대일본 사료 및 대일본 고문서의 편찬에 종사하였으므로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조선사 편찬 사업은 정부 사업이므로 학술적으로 철저한 권위 있는 조선 역사를 편찬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천된 분들과 함께 연구를 하여 본안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이하 순서에 따라서 설명하겠습니다. 제1항 편찬의 형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료를 수집한다는 것은 역사 편찬의 출발적인 것이며 사료를 공개한다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편리한 방법은 연월 일의 순서에 따라서 편찬하는 것인데 우리 대학에서도 실행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연월에 의할 수 없는 것도 적지 아니한 것인데 연월이 명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료의 가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따로 분류를 하여 예를 들면 풍속, 종교, 문학, 예술, 가요 등으로 유별을 하여 편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치를 역사의 주요 부분으로 취급하였습니다만 오늘날에는 문화 방면에 치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2항 편찬의 구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는 언제 시작되어 언제 끝났는가를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국가 사업인 이상 가장 정확 명세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은 어제까지 일어난 일을 수록하고 싶습니다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므로 통례로 봐서 50년 전후를 종기로 보는 것이 보통인데 대학의 대일본 사료도 미국의 페리의 도래까지를 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조선사는 갑오개혁까지로 할까 합니다. 그리고 갑오개혁이라고 종기를 정하여 놨으나 사료 수집의 범위는 현대까지의 것도 포함시킬까 합니다. 왜냐하면 사료는 하루가 늦으면 그만큼 인멸하기 쉬운 것이므로 갑오 이후의 자료도 물론 수집하여 후세에 남겨놓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찬 구분은 상이한 결과 7개항으로 나눴습니다. 또 조선시대를 전, 중, 후에 3기로 나눈 것은 재료도 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각 담임하는 분들에게 분담을 부탁드리는 편의상 나누게 된 것입니다. 제3항 편찬의 체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년사로서 사료에 의하여 강문을 작성하게 되는 것이나 편찬자의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강문의 불비는 사료에 의하여 보충하고 사료와 강문이 상응하여 완벽을 기하게 하는 것이 가장 공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월일이 분명한 것은 따로따로 기재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도 있는 것이므로 사항에 따라서는 유수할까 합니다. 연월일이 분명하지 않다고 해서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관계사항 다음에 이것을 유수하여 강문을 별도로 게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료는 정확한 것부터 순차로 수락올까 합니다. 후인의 의견 및 사론 같은 것도 공인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비고로 하여 수록할까 생각합니다. 사료와 비고 중 어떤 부분을 주안으로 하고 있는가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난 외에다가 별도로 나타나게끔 기재할까 합니다. 기록, 문서, 기타 모사 및 사진 등을 붙이는 것은 독자에게 친절한 방법인 것입니다. 특히 문서에는 위서도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붙이는 것은 널리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후세의 학자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편찬의 문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역사는 조선 총독부가 편찬하는 것이므로 일본문으로 쓰는 것이 온당한 것입니다. 사료는 모두 원문대로 싣겠으나 언문과 왜곡문에는 영문을 붙여서 독자에게 편의를 제공할까 생각합니다. 경어를 사용하면 번잡하게 되어 문제가 야기되기 쉬우므로 생략할까 합니다. 그러나 붕, 훙, 졸 등과 같이 신분에 따른 용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5항 사료 수집의 범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찬의 범위는 갑오개혁까지라고 하였습니다만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료 수집은 그 이후 오늘날까지의 것도 포함시키는 것이
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료는 주로 조선에 있는 것을 수집하는 것은 물론이겠으나 내지 및 진화, 기타 다른 나라에 있는 것도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내지와는 옛날부터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자료도 많이 있으므로 먼저 조선과 내지에 있는 것을 남김없이 수집하고 그리고 난 후에 외국의 것을 수집할까 생각합니다. 사료의 범위는 문서, 기록, 금성문 등의 수집은 물론 공지의 사적 가운데서도 사료로서 채용할 만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6항 출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 출판은 가령 일부분이라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할까 합니다. 사료 가운데 취합 정리된 것을 수시로 간행한다는 것도 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료 취급은 사람에 따라 견해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사료의 가치에 관하여 편찬자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좋겠으나 그 방법으로서는 사료 사적의 해제를 만들어서 공표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찬자 각자의 의견이 틀리는 경우에는 각자의 의견을 병합하여 게재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위원회의 성립에 관하여 만강의 성의로서 이를 환영하고 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의안이 불충분한 점은 보정을 하여 주시고 예정한 기한 내에 이 사업이 완성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위와 같은 설명을 끝마치고 6일 위원장이 각 위원의 의견을 물었던 바 정만조, 어윤적 위원으로부터 충분히 고려할 여유를 달라는 뜻의 의견이 나왔으나 흑판 박사의 사정에 의하여 다음 날까지 연구하기로 하고 제1위를 마쳤다. 다음 9일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이 있었다. 정만조 위원. 삼국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군 조선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하여도 좋은 것입니까? 흑판 고문. 이것은 구분의 명칭이며 삼국 이전이라고 하는 명칭에 관하여는 다시 연구하여 보려고 생각합니다. 이능화 위원. 조선의 상대에는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이 있으므로 삼국 이전을 고대조선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한 발해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도엽간사. 말씀은 당연하나 당시의 조선은 현대의 조선과 지역이 틀리므로 현대의 조선으로 말한다면 한 지방에 국한되어 있는 명칭이므로 차라리 삼국 이전이라는 막연한 명칭을 붙여놓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발해에 대하여는 신라를 서술하는 곳에 발해 및 이에 관련된 천리 등의 기사도 수록할 생각입니다. 이능화 위원. 건국의 신화는 민족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수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 창삼. 단군 기자의 일은 건국의 중요한 사항이므로 망라할까 합니다. 어윤적 위원. 나는 삼국 이전을 삼국 전 시대, 삼국 후 시대, 신라 시대로 고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흑판 박사. 전 시대 후 시대로 하면 오히려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또 통일은 고려나 이시조선도 같은 것이므로 특히 신라만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소전위원. 금서위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단순히 구분 문제이므로 그 명칭 같은 것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에 관하여 이의가 없으면 이대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능화 위원. 조선에는 단군과 기자의 이성이 있었는데 사가들은 기자만을 중점을 두고 단군은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나 단군도 똑같이 취급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흑판 박사. 단군과 기자의 기사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사료에 관하여는 의안 제6항에 3에 게재된 해제를 붙일 작정입니다. 위원 간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그 의견을 병합하여 수록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 위원. 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왕의 사망은 붕어라고 기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흑판 박사. 붕, 흉, 졸 등 신분에 상응하는 칭호를 종례대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백원 위원. 번잡한 글을 생략한다는 뜻에서 급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흑판 박사. 그렇다면 제4항의 3을 일본문의 특유한 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로 고치겠습니다. 위원.
강문을 일본문으로 하는 것은 정부의 사업으로서 당연하나 일본어를 읽을 수 없는 조선인을 위하여 언문 또는 한문을 붙이는 것이 어떻겠는지요. 흑판 박사. 이 일에 관하여는 처음에 생각해 본 바가 있었으나 출판비의 사정도 생각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민간 사업으로서 강문을 출판시켜도 좋습니다. 도엽감사. 어휘원의 질의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너무 번잡하게 되므로 영문을 붙이지 않기로 하고 단서 이하를 삭제할까 합니다. 이능화 위원. 나는 그에 찬성합니다. 그것이 학술적입니다. 어위원. 제5항의 3에 기간의 사적이라고 돼 있는데 미간의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흑판 박사. 일반의 사적에 주의한다는 뜻입니다. 도엽 간사. 기간을 일반으로 고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각 위원이 찬성하고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본부에서 개최하기로 한 후 산회하였다. 익 10일 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개최하여 계속 심의하였다. 어위원. 당군과 기자는 어떻게 취급할 작정인가? 삼국의 앞에 수록한다고 생각하여도 좋은 것입니까? 흑판 박사. 단군 기자에 관한 기사는 기재할 예정으로 있으나 이것은 제 사망과 관계가 있으므로 편년사의 방침에 따라 스스로 결정될 문제인 것입니다. 건국 사료의 연대 불명인 것을 어디에다가 집어넣는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상의하여 결정할까 합니다. 이능화 위원. 이번에 공평하고도 완전한 조선사가 편찬되게 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크게 만족하는 바입니다. 우리 조선에도 예부터 역사의 서적은 이미 있었던 것으로서 신라, 고구려, 백제에도 이미 편사 사실이 있었습니다. 고려에는 인종 때의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찬하였고 충렬왕 때에는 승일련이 삼국유사라고 하는 야사를 찬하였으며 이시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동국사략, 동국찬요, 동사강목, 동국통감 등의 사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삼국유사 외에는 모두 관찬의 사서입니다. 단군의 기사는 삼국유사에 보이는 것이 최고의 것입니다. 소전위원. 금소령 위원이 부재하다고 하여 결정을 보류하는 것은 사무 진행상 지장이 생길 것이므로 이 기회에 일응 원안대로 결정함이 가하다고 생각한다. 이 제의에 따라 각 위원들이 찬성한 후 위원장은 제2항,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 제4항의 2의 단서를 삭제하고 3은 일본문의 특유한 경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는 것으로 고쳐서 가결, 제5항의 2 수집한다를 미치게 한다로 고치고 기간을 1번으로 고쳐서 가결,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 이상과 같이 대체로 방침이 결정되었으므로 위원 간사님들은 잘 상의하신 후 첫째 사료 수집에 착수하셔서 충분히 진력하여 예기한 대로 완성하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산회하였다. 이와 같이 8일, 9일, 10일의 3일간에 걸쳐서 대회 사업의 근본적인 의안들을 심의하고 조선사 편찬의 대강을 결정하였으나 이것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본회 직원의 노력만으로서 완벽을 기하기 어렵고 관민 일치의 후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동년 1923년 5일 본부에서 개최된 도지사 회의 때에 특히 조선사료 보존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6일 총감으로부터 각 도지사에 대하여 사료 보존에 관한 다음과 같은 훈시를 하고 본 사업에 관한 관민의 협력을 요망하였다. 조선사 편찬에 관한 고기록, 문서 등 보존에 관한 건 조선의 문화는 그 연원이 심히 구원하고 정치, 경제, 문학, 예술, 풍속, 가요 등 각기 특색은 있으나 아직 볼만한 수사 사업이 없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본부는 현대에 적응하는 조선사의 편찬을 근무로 하여 작년 12월 훈령 제64호로 조선사 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금년 1월 제1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10개년간에 걸쳐 수사 사업의 완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현하 총독부 항목과 분실의 고기록, 문서 등으로부터 사료를 수집 중에 있으나 다시 모든 사물에 걸쳐서 적어도 사료에 속하는 자료는 위원이 이를 수집하여
그 내용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각 관공서가 보관하는 고기록, 문서 중 사료가 될 만한 것이 적지 아니하다. 이런 것들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산일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좌기, 고기록, 문서 등으로서 현존하는 것은 그 보존의 방도를 강구하고 또한 나아가 민간에 산재하는 사료에 관하여도 될 수 있는 대로 보존의 방도를 강구할 것을 요망함. 양안, 양안도행장, 행심록, 계량도행장, 계량정안, 속강등진전장안, 마상초, 역전다반, 각양전, 다반, 허경진 계량대장, 화전, 가경, 사기, 환기, 진기 등 성책류 및 사목 등의 류, 호적 식년대장, 군안, 승적 천인안, 호적 사목 등의 종류, 재결, 소지 등에 관한 재결, 자복 문안 및 검제 등의 종류, 입안, 완문, 완의, 입지, 절목 등의 종류, 문기, 박매문기, 분재문기, 전당문기 등의 종류, 징세작부, 성책, 봉세책, 재결성책, 표제성책, 강결징수정안, 연분개장, 본토징수성책, 상납안, 진자안, 청문, 마감성책, 공안, 진헌 및 진상관계서 등의 종류, 등록, 읍사례 등의 종류, 읍지, 예의, 제도상, 기물호패, 군기, 악기, 풍기, 군복, 유척 등의 종류, 기타 사료가 될 만한 것. 제2회 위원회는 대정 12년 1923년 6월 12일 중추원에서 개회하고 조선 내지의 민간에 소장하는 사료 수집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협의하였다. 조선사 편찬의 취지를 관민 일반에게 주지시켜서 사료 수집을 쉽게 하는 방법 여하, 민간 소장의 사료 차입에 관하여 적당한 방법 여하. 제3회 위원회는 대정 13년 1924년 4월 2일 개최되어 사료 채방에 관하여 협의하고 동일까지 수집한 사료를 총독 이하 각 위원들에게 전열시켰다. 이보다 앞서 대정 12년 1923년 9월 관동 대진재로 인하여 재정 긴축이 부득이한 조처로 예산이 감액되었으므로 완성 연한을 2개년간 연장하여 대정 22년 소화 8년까지 완성할 예정으로 부득이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4회 위원회는 대정 13년 1924년 8월 5일 개회되어 재등 총독 임석하에 사무 및 편찬 보고 후 여러 가지 의견의 개진이 있었고 회의 종료 후 사료의 전람을 하고 산회하였다. 제5회 위원회는 대정 13년 1924년 12월 23일 개회되어 재등 총독 임석하에 사무 및 편찬 보고 후 사료의 전람을 하고 산회하였다. 그런데 그해 말에 이르러 과거의 실험에 비추어 본회의 사업을 새로이 확대하고 권위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관제의 공포를 인결할 필요를 인정함으로써 대정 14년 1925년 6월 6일 칙령 제218호로 새로이 조선사 편수의 관제의 공포를 보게 되었다.